시계 바늘이 똑똑 소리를 낼 때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믿는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을 때 이런 의문이 스며든다. 시간은 정말 흐르는 것일까? 그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존재의 근본을 흔든다.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는 그 흐름 위에 떠다니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모든 순간이 영원히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 베르그송은 말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그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쌓인다고. 하지만 나이를 먹고 기억이 두터워지고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시간을 강물처럼 생각해왔다. 발원지에서 바다로, 과거에서 미래로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하지만 정말 그럴까? 어떤 순간들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아있고 어떤 시간들은 방금 지나갔는데도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린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 단순했을지도 모른다. 달력과 시계가 만든 규칙적인 틀 안에서만 시간을 바라보다가 정작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놓쳐버렸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씩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들여다볼 것이다.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함께 춤추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간이라는 신비로운 차원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동시에 얼마나 깊은 존재인지를 조용히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 과거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왜 우리는 몇십 년 전의 기억에 여전히 웃고 올까? 왜 어떤 냄새 하나에 순식간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될까?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나간 것이라고 부를 뿐이다. 실제로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걸음걸이에서, 말투에서, 좋아하는 음식에서,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과거가 현재를 만들어간다. 베르그송은 이것을 순수한 지속이라고 불렀다. 과거가 현재 속으로 스며들어 하나가 되는 시간의 흐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어릴 적 할머니의 손길이 여전히 내 손에 남아있고 첫사랑의 떨림이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서 맥박치고 있으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말 속에 섞여 나온다. 그것들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삶이다. 시간을 선형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 과거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되고 현재는 찰나의 점이 되며 미래는 불안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시간이 누적되고 중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존재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모든 경험이 현재를 만들어간다. 좋았던 기억만이 아니라 아픈 기억도 실패의 경험도 상실의 순간도 모두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소중한 재료들이다. 그것들이 없다면 현재의 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과거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다. 아픈 기억을 지우려고 애쓰는 대신 그 기억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깊이와 이해를 가져다 주었는지 들여다보는 것. 어떤 날은 과거가 무거워서 현재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를 짐처럼 여기며 벗어던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과거는 짐이 아니라 뿌리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우리는 더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가 우리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과거를 부정하지도 미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시간과 평화롭게 지내는 첫 번째 방법이다. 과거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풍요롭게 만드는 무한한 자원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정말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는 현재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선택, 지금 갖는 생각, 지금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모두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래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현재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언젠가는, 나중에, 미래에는 이라는 말들로 미래를 현재의 바깥 어딘가에 놓아둔다.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 미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인슈타인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완고한 환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의식의 특성일 뿐, 시간 자체는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일상에서도 이를 경험할 수 있다. 깊이 몰입한 순간에는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지루할 때는 시간이 무척 천천히 간다. 이는 시간이 객관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상태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는 증거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미래를 현재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가 현재의 연장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다.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은 참자는 식의 사고는 현재와 미래를 대립시키는 관점이다. 하지만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간다면 현재가 불행한데 미래가 행복할 수는 없다. 진정한 미래 준비는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순간의 질이 미래의 토대가 된다.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면 불안한 미래가 오고 평온한 마음으로 현재를 살면 평온한 미래가 온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창조의 행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시간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다. 결국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알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실감하며 사는 현재라는 시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무한히 작은 점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후다. 현재를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지금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하이데거는 현재를 현존재라고 불렀다. 단순히 시간의 한 점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역동적인 장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며 그 과정 자체가 현재라는 것이다. 물리학에서 현재는 관찰자에 따라 달라진다. 지구에서의 지금과 우주선에서의 지금이 다르다. 절대적인 현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각각의 관찰자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에 집중하라는 모든 가르침들은 무의미한 것일까? 오히려 그 반대다. 현재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더 의식적으로 창조해야 한다. 현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명상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는 시계가 가리키는 물리적 현재가 아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계획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이 순간의 경험에만 온전히 머무르는 의식 상태를 말한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현재가 나타난다. 현재를 놓치고 사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계획하지만 현재는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둔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현재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현재는 가장 확실한 시간인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만큼 생생하고 실제하는 것은 없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만큼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 어떤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진다. 깊은 사랑에 빠진 순간, 완전히 몰입한 순간, 절대적인 고요를 경험하는 순간. 그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시간이 정지했다고 느낀다. 실제로는 시간이 정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의식의 깊이로 측정되는 심리적 시간이다. 얕게 사는 현재는 금세 지나가 버리지만 깊게 사는 현재는 영원의 맛을 가진다. 그래서 현재를 산다는 것은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라는 수평적 시간에서 벗어나 현재라는 수직적 시간으로 내려가는 것. 그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을 맛볼 수 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현재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된다. 서양의 시간 개념은 직선적이다. 시작과 끝이 있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며 진보와 발전이라는 방향성을 가진다. 하지만 동양의 시간 개념은 순환적이다. 계절이 돌고 돌듯 생과 사가 반복되듯 모든 것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돌아간다. 어느 쪽이 맞을까? 아니면 둘 다 시간의 한 면일 뿐일까? 직선적 시간관은 우리에게 목적의식을 준다. 어디선가 와서 어디론가 간다는 명확한 방향성.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준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압박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 놓치면 다시 올 수 없다는 아쉬움. 순환적 시간관은 우리에게 평온을 준다. 모든 것이 돌고 돌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여유.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줄 수 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면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체념. 하지만 시간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직선도 원도 아닌 나선형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다.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지만 조금씩 높아지거나 깊어진다.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지만 그때마다 다른 깨달음을 얻는다. 계절은 매년 반복되지만 똑같은 봄은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의 패턴은 비슷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감정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같은 책을 다시 읽어도 전혀 다른 책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개인의 삶도 나선형이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고 복잡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단순함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 단순함은 어린 시절과 같지 않다. 복잡함을 통과한 후의 단순함이다. 역사도 나선형이다. 인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배운다. 전쟁과 평화, 번영과 쇠퇴가 반복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발전해 간다. 시간을 원으로 보면 시작과 끝이 만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끝은 시작을 품고 있으며 완성은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춤추는 존재다. 원형적 시간 속에서는 모든 순간이 중심이다. 어느 한 점도 다른 점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현재가 과거를 품고 미래를 낳으며 미래가 과거를 완성시키고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든다. 이런 시간 이해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적절한 때일 수 있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나 꿈들이 다른 형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원형적 시간 속에서는 후회도 달라진다. 과거의 실수나 놓친 기회들이 완전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른 형태로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시간이 원이라면 우리는 그 원 위의 한 점이 아니라 원 자체일 수도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품고 있는 완전한 존재. 시간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을 초월한 존재. 젊을 때는 시간이 적이었다.
시간은 빨라서 따라잡기 힘들었고 모자라서 항상 아쉬웠으며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서 아까웠다. 시간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시간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간다. 시간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고 시간의 리듬을 받아들이며 시간과 함께 호흡한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을 소유하려 했다. 하루 24시간을 모두 의미 있게 채우려 했고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된다. 노화는 시간에 대한 감각을 바꾼다.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신적으로는 시간이 더 깊어진다.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고 순간순간이 의미를 가지며 지금 여기가 더 생생해진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보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뎠고 언젠가 올 행복을 위해 지금의 고통을 참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현재가 미래와 동등하게, 아니 때로는 미래보다 더 소중해진다는 것을 안다. 시간에 대한 불안도 달라진다.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할까봐 불안했다면 나이가 들면 시간이 너무 많을까봐 불안해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들이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시간.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기 위한 시간.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사치로운 시간들이다. 늙는다는 것은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유한성 때문에 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는 것을 아는 일이기도 하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겠지만 유한한 시간이기에 모든 순간이 선물이 된다. 노년의 시간은 축적의 시간이다.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 하나의 깊은 시간을 만든다. 어떤 음악 한 곡에도 평생의 기억이 담기고 어떤 풍경 하나에도 수십 년의 경험이 스며 있다. 젊은이들이 시간을 넓히려 한다면 노인들은 시간을 깊게 한다. 많은 일을 하려 하기보다는 적은 일이라도 깊이 있게 한다. 빨리 가려 하기보다는 천천히라도 의미 있게 간다. 시간과 친해진다는 것은 시간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시간이 주는 선물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젊음도 늙음도 건강도 쇠약함도 모두 시간이 주는 경험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진정으로 늙은 사람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시간을 쫓지도 않는다. 시간과 함께 걷는다. 그리고 그런 걸음이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모든 시간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버스를 기다리고 결과를 기다리며 사랑을 기다리고 이해받기를 기다린다. 때로는 죽음을, 때로는 기적을 기다린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다림들의 연속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기다림은 비효율의 상징이 되었고 참을성 없음이 미덕처럼 여겨진다.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인식된다. 정말 그럴까? 기다림은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일까?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다. 수동적인 기다림과 능동적인 기다림. 수동적인 기다림은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루하고 답답하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시간. 하지만 능동적인 기다림은 다르다. 기다리는 동안 무언가가 익어가고 자라나며 준비되는 것을 아는 기다림이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시간, 상처가 아물어가는 시간들은 모두 기다림의 시간이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들이다. 사랑도 기다림이다. 진정한 사랑은 서두를 수 없다.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으며 마음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급하게 얻은 사랑은 급하게 사라지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사랑은 깊고 오래 간다. 지혜도 기다림을 통해 온다. 책을 읽고 바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깨달음들은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젊은 시절에 읽었던 구절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고통조차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상실의 아픔을 급하게 치유하려 하면 더 큰 상처가 남는다. 슬픔도 충분히 슬퍼해야 하고 분노도 충분히 느껴야 하며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의 미학은 여유에 있다.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지 않고 과정을 즐길 줄 아는 마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여행 자체를 사랑하는 태도. 그런 기다림 속에서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하지만 기다림이 항상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기다려도 원하는 것이 오지 않고 때로는 기다리는 동안 무언가 다른 것을 잃기도 한다. 그럼에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기다림 자체의 가치를 두는 마음에서 온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태도. 도착이 아니라 여행에서 행복을 느끼는 지혜. 기다림은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 현대의 즉석 문화는 우리에게서 기다림의 능력을 빼앗아간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여전히 기다림을 요구한다. 깊은 관계, 진정한 성장, 의미 있는 창조는 모두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기다림을 배우는 것은 시간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핵심이다. 시간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는 것. 빨리 지나가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보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의 진정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순간들은 시간을 초월한다. 깊은 사랑에 빠진 순간, 아름다운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순간, 자연의 장엄함 앞에서 숨을 먹게 하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시간이 정지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영원 속에 있다고 느낀다. 이런 경험들은 신비롭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 같다. 몇 초 또는 몇 분의 경험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기도 하고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순간들을 플라톤은 영혼의 맛이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찰나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시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의 본질을 직접 경험한다는 뜻이다. 예술가들이 창작에 몰입할 때, 운동선수들이 완벽한 플레이를 펼칠 때, 연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확인할 때, 아이가 처음 걸음을 걸을 때 마이너스 이런 순간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과거도 미래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추구하면 도망가고 계획하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있을 때 불현듯 찾아온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신비롭다. 시간을 초월하는 순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의식도 자신에 대한 의식도 모두 사라지고 경험 자체만 남는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어지고 경험하는 나와 경험되는 대상이 하나가 된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시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시간이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 층위를 가진 깊이 있는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시간은 시간의 표면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깊고 풍요로운 시간의 차원들이 있다는 것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시간 초월의 경험이다.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순수한 존재감만을 경험하는 것. 그런 상태에서는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우리는 시간 초월을 경험한다. 깊은 슬픔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합쳐진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처럼 생생해지고 그 사람이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순간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를 변화시킨다. 시간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삶에 대한 태도가 깊어진다.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때로는 초월될 수 있는 것임을 안다. 시간 초월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일상의 시간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도 언제든 다른 차원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간이 감옥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소중히 간직한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런 순간이 올 것을 믿으며 오늘도 시간 속을 걸어간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간은 정말 흐르는 것일까? 이 긴 여행을 마치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아마도 답은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간과 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복하거나 관리하려 하지 않고 시간과 함께 춤추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과 걷는 법을,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과 친해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짐이 아니라 자산이고 미래는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연장이며 현재는 점이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이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익어감이며 어떤 순간들은 영혼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차원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사랑하고 성장하며 때로는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조급했고 중년에는 시간이 빨라서 당황했으며 나이가 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입니다. 깊게 산 하루는 허투루 산 1년보다 값지고 온전히 경험한 한순간은 무심히 지나친 수많은 순간들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춤춘다는 것은 시간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빨라져야 할 때는 빨라지고 느려져야 할 때는 느려지며 멈춰야 할 때는 기꺼이 멈추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만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나요? 시간에 쫓겨 살았나요? 아니면 시간과 함께 걸었나요? 시간을 원망했나요? 아니면 시간에게 감사했나요? 내일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까요?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며,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며,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간과 함께 춤추며 시간을 친구로 삼으며 시간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과 시간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의 선물일 것입니다.